살아있는 효소 섭취로 체내 효소의 낭비를 막아라.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체내 효소가 소화작용에 낭비되고 있다. 효소 없는 식생활은 질병의 온상이다. 첨가물, 전륜, 농약, 범벅의 식품, 고기, 생선, 달걀, 리놀렌산, 당지수 높은 식품의 과다 섭취, 저녁 8시 이후의 식사, 잘 씹지 않는 습관, 먹고 바로 자는 습관 등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장내 부패, 이상 발효, 산패로, 유해균 증가, 장내 세균의 균형 와해, 혈액의 오염, 면역력 저하되고 질병의 발생이 된다. 효소 식생활로 면역력을 끌어올리자. 생과일과 생채소, 식이섬유, 발효식품, 적절한 효소 보조제의 섭취, 생채식과 과일식의 비율 6대4 혹은 5대5, 원활한 소화, 건강한 장내 환경, 흡수와 배출이 원활하여 장내 세균의 균형 유지, 깨끗한 혈액, 원활한 혈액순환, 면역력 증강으로 건강한 몸이 된다. 장이 썩고 있다. 우리 몸도 약해지고 있다. 병원만 믿었다간 더 큰 병에 걸린다. 급성질환, 갑작스레 일어나는 질병,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폐렴, 열사병, 식중독에 의한 장염, 돌연 혈관 막히는 뇌경색, 심근경색, 만성질환, 생활습관으로 생긴 질병, 노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질병,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나은 걸까? 현재 의료 현장은 서양의학, 대증요법, 서양의학은 급성 질환에 위력 발휘한다. 수정체가 혼탁해진 백내장이라면 수정체 제거,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라면 관상동맥 확장,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라면 개복수술로 막힌 곳을 뚫어줌. 부작용은 시간이 흐른 뒤 폐해가 나타내는 경우 많다. 눈앞의 증상만 보고 치료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이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 정답은 아니다. 서양 의학의 대증요법 비판 이후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약을 써서 증상을 다스리기 때문 진단 후 즉시 투약으로 환자를 약으로 처려버린다. 고혈압이네요. 강압제로 조절합시다. 당뇨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봅시다. 위궤양입니다. 항궤양제를 처방해드리죠. 감기군요. 항생제를 드세요.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원래 병보다 더 무섭고 나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질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양 의학은 검사를 잘하는 의료일 뿐 질병을 예방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는 부족하다. 항암제 때문에 병이 더 늘어난다. 암치료,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항암제, 항암제 효능, 암세포의 DNA를 끊어내는 힘이 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을 발생시켜서 암세포의 증식 시스템을 파괴한다. 항암제, 세계 1차 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쓰인 독가스, 나이트로젠, 모스터드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진 진짜 독이다. 독을 쓰다 보면 당연히 큰 대가가 따른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암을 만들어낸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수정의 미세 육모를 파괴해서 전신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수장 면역까지 파괴한다. 항암제의 공격에 견디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전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한다. 1988년 미국 국립암센터 암의 병인학을 발표, 항암제 치료받고 있는 15만 명 암 환자 조사 결과 폐암, 유방암, 난소암 환자인데 방광암 증가, 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폐암 증가, 난소암 치료하면 대장암이 증가, 항암제는 이름과 달리 암을 몇 배로 늘리는 증암제. 항암제 때문에 병이 더 늘어난다. 1984년, 1985년까지 2년에 걸쳐 뉴욕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험하였다. 항암제 효능에 관한 연구 실시 결과 조사 폐암 사교 환자 743명 4그룹으로 나눔 1그룹은 3종 항암제 동시 투여, 2그룹 2종의 항암제 동시 투여, 3그룹 1종 항암제 F, 4그룹 1종 항암제 G를 투여. 결과 항암 축소 그룹은 1그룹이었지만 사망 또한 빨랐다. 항암제 부작용 육체에 견디지 못함, 폐암이 축소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도망쳐서 살아남은 암이 오히려 강해졌고 후에 급속도로 변식하였다. 약을 계속 쓰면 면역력의 기반이 무너진다.
약 범법의 치료는 무서운 것이다. 인간이 본래 지닌 스스로 낫고자 하는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약 자체에 있다. 우리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천연물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생명력 없는 무기질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이물이 되어 생체 항상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물,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광물을 먹기에 관계 성립되는데 화학약제는 거의 광물, 식물을 건너뛰고 광물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다. 위궤양양, 장기간 복용, 암, 당뇨병 유발, 위는 공복 pH5인데 음식물 들어오면 1.5 근처, 위액 단백질 속 펩신이 위산과 소화 시작하는데 위궤양 약으로 pH 7까지 올라가 위산 묽어짐, 위 내부 부패, 유해균이 파일로르균이 변식, 먹을거리 얽히면 당뇨병이 발병, 항생제 투여 시 장내 유익균 사밀로 인해 장내부 부패균 천지, 면역력 떨어져 질병 천지, 유기적인 관계를 바로잡아서 치료해야 한다. 자연요법, 병의 근원을 찾는 데서부터 진짜 치료 시작. 질병의 원인을 식생활과 정신 측면에서 찾고 식세 내용이나 섭취법을 바로잡아서 몸의 상태를 조정하며 유기적인 연결을 중시, 자연의 힘이나 물리적 작용을 활용해서 치료.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과식의 원인인 질병은 공복으로 치료한다.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우리 몸속에는 100명의 명의가 살고 있다. 환자를 먹이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된다. 반면 식사를 주지 않으면 병이 빨리 낫는다. 병은 인체 스스로의 힘으로 저절로 치유되며 의사는 이를 도울 뿐이다. 장 오염을 치료해야 수명과 건강이 보장된다. 만성질환은 어떤 식으로 발병될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그 과정이 쉽게 이해가 간다. 잎,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니 광합성 폐에 해당된다. 줄기, 나무의 몸이니 사람으로 치면 뼈와 근육과 피부다. 뿌리 바로 장이다.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나가 토양 속 영양과 수분을 흡수해 줄기를 거쳐 열매까지 전달한다. 인체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세포는 수정의 공장과 회장에 있는 장육모다. 영양 흡수 세포 없이 인간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한다. 장육모는 300만 개가 있는데 장육모 하나에는 5천 개나 되는 영양 흡수 세포가 있다. 소장 전체로 보면 1,500개의 영양 흡수 세포가 있는 것이다. 이 방대한 수의 세포들이 장 속에 영양분을 흡수한다. 혈액과 림프액, 토양이 부패하면 그곳에 뿌리 내린 나무는 조만간 말라 죽는다. 사람도 토양에 해당되는 장 내부가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 항암제는 장 용모에 있는 영양 흡수 세포를 파괴한다. 장 오염을 치료해야 수명과 건강이 보장된다. 영국 구강 주치의 아바스노트 레인 박사, 오랜 세월 장의 다양한 장애에 관한 연구 진행, 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들 중 수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지병이 호전되는 경우 발견,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 생활하던 소년이 장 수술을 받고 반년 뒤에 걸을 수 있게 된 일, 갑상선종이 있었던 여성이 장 일부를 제거하자 반만년 만에 부종이 사라진, 이 같은 일을 몇 번이나 목격한 레인 박사는 독소에 오염된 장과 다른 기관의 기능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질병은 미네랄, 비타민 같은 특정 영양소나 섬유소가 부족해서 혹은 자연 방어균, 유익균의 세균 총 등 몸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방어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유해균이 다장에 침입해서 번식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독은 혈액을 오염시켜 우리 몸의 조직, 샘, 기관을 서서히 좀먹어 파괴한다. 건강법 주장하는 퍼나젠슨 의학 박사, 장 오염을 치료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레인 박사의 발견은 장의 체내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의 기능 부전에 빠지면 다른 기관에도 전염된다. 장에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두 명의 선각자, 장, 소장과 대장, 부패가 질병의 출발점, 저자의 경험, 소화천식, 엄청난 양의 양배추 먹은 덕에 나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시 마가린 바른 토스트, 인스턴트, 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먹고 전식 재발했다. 장은 다른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장이 독소에 오염되면 온몸의 기능도 서서히 파괴된다. 생명활동의 촉매제 효소, 환자를 만나면 병의 근원을 먼저 따진다. 오랜 진료를 통해 알아낸 병의 원인은 장내 오염이며 식생활을 바꾸고 좋은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치료법을 지탱하는 근거, 효소 영양학, 하일 박사의 위대한 발견,
미국의 에드워드 하일 박사는 50여 년에 걸쳐 효소 연구, 1985년에 효소 영양학을 펴냄,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난치병은 극단적인 효소 부족의 원인,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즉 몸이 가진 효소의 양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한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하일 박사의 주장 이하라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음식 섭취,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 흡수의 에너지 전환,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 에너지. 하일 박사의 위대한 발견, 우리 몸의 에너지원, 당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같은 존재들을 태워 생성된 에너지로 에너지를 돌려야 할 때 배터리가 필요하다. 사람으로 치면 3대 영양소라는 연료 몸에 집어넣으면 적정한 크기로 분해 및 소화, 흡수해서 몸에 필요한 것은 이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사이다. 대사는 한마디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작용이다. 과학적으로 생명 에너지를 위해 유기체가 생산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란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단단지 여러 단계 거쳐 에너지로 바뀌는 화학 반응은 생명활동 정체.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 한 개당 매분 100만 회의 화학 반응. 우리 몸은 화학 반응으로 생명 에너지를 일으키는 커다란 공장. 건강한 몸이라는 화학 공장의 시스템이 순조롭게 가동하는 상태, 화학 반응을 거쳐 흡수된 단백질은 골격과 세포 조직, 점막 및 점액의 원료로 쓰이고, 당질은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직접 작용, 지방도 에너지원이며 세포막 같은 생체막의 성분으로 쓰인다. 이렇게 중요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효소이다. 촉매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 물질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효소, 대사효소,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작업원, 배터리가 없으면 가솔린이 연소되지 않듯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도 당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일 박사, 효소,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며 효소 영양학 상식, 효소는 한 우물을 파는 직장인 같다. 효소 9번째 영양소, 음식에 함유된 효소를 가리킨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피토케미컬, 영양소. 효소의 성분 단백질이라고 알려졌지만 본질은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을 뿐 효소는 단백질 껍질 속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효소에는 활성의 중심이 되는 구멍이 있는데 효소마다 이 구멍의 모양이 다르다. 이 구멍에 딱 맞는 기질을 만나면 효소는 촉매로 작용해 재빨리 분해나 합성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 촉매작용을 하는 생명체처럼 보인다. 효소가 촉매로 작용하는 경우는 보통 한 효소당 한 가지 기질뿐이다. 전분 소화효소, 아밀라제, 단백질 프로테아제, 지방 리파제, 완고한 직장이처럼 하나의 작업에만 관여한다. 효소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5에서 20mm 정도. 1분 동안 합성 혹은 분해하는 분자수도 평균 3,600만 개다. 효소의 종류, 체내 효소의 비밀, 매일 쓸 양을 스스로 만든다. 효소의 종류는 2만 종류이고 소화효소는 24종류, 나머지는 대사효소이다. 효소 만들어지는 장소는 각각의 세포 속 세포에게 있는 DNA가 어떤 효소를 만들지 청사진을 작성하면 유전자가 만든다. 효소 역할, 소화효소,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 대사효소, 소화 흡수된 영양소를 피, 살, 근육으로 바꿔서 몸이 순조로이 활동할 수 있게 함, 해독 면역 등 건강 유지하는 역할.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용으로서 체내 효소가 균형을 맞춰가며 두 작용 모두에 관여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소화에 쓰이는 체내 효소의 비율이 낮아야 건강하다는 점이다. 효소를 아껴 쓰면 150년은 살 수 있다. 체내 효소에도 수명이 있다. 몇 시간, 몇십 일. 어떤 효소는 뱃설, 어떤 효소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재흡수되어 새로운 효소나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를 만든다. 교체할 건 교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낸다. 사람이 평생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20세가량의 절정이다. 나이 먹을수록 줄어들고 4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태어난 순간부터 효소 생산 능력, 뛰어난 사람과 효소의 보유량이 다르다. 체내 효소가 만들어지는 장소인 DNA에 관계가 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생채소나 생과일 같은 효소식을 듬뿍 섭취했느냐에 따라 분기점이 갈린다고 추측한다. 효소식을 넉넉하게 먹은 모친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건강하다. 난수의 효소가 증가하면서 아기에게 효소 많은 체질이 유전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생 일정량의 효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효소 낭비하지 않는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사효소의 작용은 생명활동 그 자체다. 대사효소의 역할, 우리 몸에서는 매일 1, 2조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비슷한 수의 세포 사멸, 이 과정에 모두 관여하는 것이 대사효소다. 대사효소는 모든 세포와 조직에 존재하며 각기 다른 작용을 한다. 동맥 내 98종류 대사효소, 뇌와 심장, 간, 신장, 폐 등의 장기 수천 종의 대사효소, 이들 효소는 역할을 분담해 100만 종 이상의 서로 다른 화학 반응을 수행한다. 대사효소 작용, 세포 에너지 생산 과정에 수십 개의 효소가 활약, 하나만 빠져도 기능장애가 발생한다. 건강 위협하는 활성산소 제거한다. 간에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침입한 독성물질과 유해물질 해독, 배출, 혈압을 조절할 때, 깊이 생각할 때, 근육 움직일 때, 동맥경화증 막을 때, 백혈구의 대시세포가 이물을 퇴치할 때도 사용, 혈액의 정화, 위산의 생산, 송산된 DNA를 수복하는 것. 대사효소의 작용은 생물활동 그 자체로 소화효소로 소모돼서는 안 됨. 대사효소 체온 36도에서 46도, 47도 사이에 크게 활성화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40도 가까이까지 열이 오르는 이유는 체내 온도를 올려서 효소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반대로 낮은 체온은 활성이 떨어지니 밤에 샤워만 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몸을 덮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심코 먹은 음식이 효소를 낭비한다. 소화 과정에서의 효소 역할. 단백질 100만 개,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목걸이 형태로 연결. 이것을 산산이 끊는 작업이 소화다. 탄수화물,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이 연결되어 있어 잘게 풀어놓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는다. 분자들이 수만 개씩 연결된 영양소들은 한 번에 분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액, 위액, 장액, 췌장액을 거치며 잘게 쪼개진다. 지방산, 중성지방의 일종의 글리세롤에 애벌레 같은 세계의 지방산이 고리를 걸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임새를 푸는 일이 지방의 분해다. 분해된 지방은 지방산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가 붙은 모노글리세리드가 돼서 흡수된다. 기관, 효소, 역할, 침색, 타액, 아밀라제, 프티알렌, 동물성 아밀라제 하나, 고등 동물의 침 속에 들어있으며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덱스트린, 메가당을 만든다. 리파제, 위아래쪽, 지방을 분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든다. 펩신, 단백질을 대강 분해한다. 레닌, 응유효소, 우유를 굽게 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하나, 유제품을 대강 소화한다. 유황을 함유하는 단순 단백질로 반추동물의 위액 속에 들어있다. 치즈를 만들 때 카세인을 응고시키려고 쓴다. 소장의 아미노 펩타이다제, 장액에 포함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일종으로 단백질을 디펩티드, 다수의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한 화합물로 분해한다. 디펩티디아제, 단백질을 폴리펩티드, 두 개의 아미노산 분자로 분해되는 펩티드로 분해한다. 락타제, 젖당, 락토스를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한다. 포스파타제, 인산 에스테르의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지방의 인산염을 부드럽게 만들며 거의 모든 생물 세포에 들어있다. 말티아제, 마가당, 말토스, 이당류를 물엿의 주성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엽기름이나 효모에 많이 들어있으며 소화효소로서 고등동물의 침, 유액, 장액 따위에도 들어있다. 수크라제, 수크로스, 사탕수수, 사탕모 등의 식품에 들어있는 이당류,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한다. 식품 가공에서 효소 제제로서 사용되는데 포유류와 곤충류, 고등동물, 효모, 곰팡이, 세균 등 생물계에 널리 분포한다. 췌장의 아밀라제,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키모트립신, 포유류의 췌장액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하나로 폴리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리파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한다. 트립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폴리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식습관의 역습, 음식을 먹을 때마다 타액, 위액, 장액, 췌장하게 섞여서 소화효소 분비.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소화효소의 양이 엄청나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 건강하지 못한 음식, 인스턴트
비트루트 같은 가공식품, 백설탕이 들어간 식품, 당지수가 높은 식품, 첨가물 범벅인 식품, 고단백 식품, 농약이 묻어있는 식품,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기름을 쓴 식품, 가열 처리된 무효소 식품. 이 식품들은 자연의 먹을거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 우리 몸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하려면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한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 등의 기관은 온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비축되어 있던 효소 동안에 소화효소로 변환해 분비하려고 했습니다. 식생활 질이 나쁠수록 대화효소의 역할을 해야 할 효소가 소화효소로 동원되고 낭비되고 만다. 과식이라는 나쁜 습관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때문에 대장 내에서는 부패, 이상발효, 산패, 지방의 산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질소 잔류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먹고 바로 자는 습관. 1980년대 미국에서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과일과 생채소 중심의 자연식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 회복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의 건강 철학. 하루 24시간 인체의 생리 리듬 기준. 새벽 4시 정오 배설의 시간, 저녁 8시, 영양 보급과 소화의 시간,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흡수와 대사의 시간, 음식 섭취 시간 아닌, 이 시간대 음식을 섭취하면 효소의 낭비 심하고 대사 활동에 쓰일 효소 모자라게 된다. 건강 악화하는 행위. 씨앗, 체내 효소를 소화해 소비하는 또 다른 원인, 번식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줄어든다. 종류 현미꽃 파에 있는 아부시산과 트립신, 이니비터 같은 효소, 저해물질 특정 계절에 일정한 습도와 온도 갖춰지면 방어기는 소실되면서 씨앗파라. 방어 상태의 씨앗을 날로 먹으면 씨앗의 효소 저해 물질이 소화 방해돼서 막대한 양의 소화 효소 수비. 방어 기능 해제 방법, 시간 이상 물에 담궈 발화하여 굽등과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 발효, 화학약제, 감기약, 위장약 같은 약물, 화학약제는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과 유사하여 효소 본래의 작용 저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질병으로 늘어난 장내 유해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번식해서 다른 질병까지 유발. 현대인의 식생활은 췌장에게 빠져나간 개의 처지와 같다. 소화효소의 낭비와 건강과의 실험, 워싱턴 대학교의 외과그룹에서 여러 마리의 몸에 관을 달아 췌장액을 최애로 빼내는 실험, 평소대로 먹이 제공받았음에도 일주일 안에 죽었다. 주의 대상으로 실험 7일을 넘기지 못했다. 췌장액은 췌액에서 만들어져 소장의 12지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으로 3대 영양소 모두를 분해하는 소화효소, 포유류의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췌장액이 빠져나갔으니 개와 쥐들은 소화 흡수를 할 수 없어 죽었다. 담즙도 12지장으로 분비되는데 담즙은 아무리 퍼내도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는데 이유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체내 효소의 비밀 4. 체내 효소의 낭비를 막는 생활. 동물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지낸다. 단식을 하면 소화 효소의 소비가 억제되고 상처나 질병을 치유하는 대사 효소의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체내 효소를 온전한 펭귄, 소화 효소 적게 사용하면 장수하는 독특한 사례. 나가사키의 펭귄, 수족관의 긴치라는 수컷 펭귄은 일본에서 39년 9개월 15일을 살았다. 긴키치라는 남극해에서 왔으며 그날까지 더하면 41세 살았다. 펭귄의 평균 수명은 18에서 20년이니 인간 수명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년 가까이 살았던 셈. 긴키치의 딸인 페페까지 이어졌다. 펭귄의 평균 수명보다 1.5배나 오래 살았다. 이 수족관의 다른 펭귄들도 건강하게 장수. 그 이유는 반칙의 날이었다. 6일간 먹인 뒤 하루 단식, 소화기관을 쉬게 해서 효소의 낭비를 막는 식습관이 장수로 이어졌다. 수면으로 체내 효소를 충전한다. 효소 온전하는 데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 욕은 식욕, 성욕과 함께 3대 욕구 중 하나.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 전신의 모든 장기와 골격의 상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 오래 먹고 불필요한 것, 새로운 것으로 교체, 이를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대사효소가 활약, 수면을 취하는 동안 효소 생산하는 일, 다음날의 소화 흡수, 작용 혹은 대사작용에 대비해 하루 분량의 체내효소 충전, 효소 생산은 밤에 잠이 든 뒤에 이루어져 체내효소로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정상화하는 신진대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역의 주역, 림프구 역시 밤에 이루어지고 이 작업이 지체되면 면역력 저하된다. 또한 자율신경의 악영향으로 두통, 어깨걸림, 두근거림, 설사 등의 증상으로 뇌질환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진다. 7에서 8시간 잠을 자자. 영양 흡수와 대사 이루어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잠자는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체외 효소의 비밀 1. 나름식에 있으며 소화를 돕는다. 나이 먹을수록 체내 효소는 나이 먹을수록 감소한다. 생산량과 힘과 활성도도 차츰 저하된다. 내 몸이 만든 효소인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양, 질도 점점 떨어진다. 건강하게 살려면 보충해줘야 한다. 식이효소가 중요한 이유다. 생식의 힘. 식이효소란 나름식에 들어있는 효소를 소화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꽁치, 고등어, 생선구에 물을 갈아서 곁들이는데 곱게 간 무에는 100종류 이상의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의 아밀라제는 밥의 전분 분해하고 프로테아제와 스타아제는 생선살의 단백질, 리파아제는 생선의 지방 분해한다. 그 밖에도 활성산소 공격하는 카탈리아제, 발암물질 분해 요소인 옥시다아제도 들어있다. 생선 구우면 탄 부분에 발암물질인 무, 옥, 왜 옥시다제도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물을 갈 때 나오는 무즙을 마시자. 무즙에는 효소는 물론 독소 배출에 필요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생식의 힘,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 멜론을 생햄에 엎거나 파인애플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는데 소화 보존하기 위함. 남중앙아프리카 원주민 고기를 파파야 잎으로 싸놓았다가 육질이 부드러워지면 먹는데 단백질 분해 요소인 파파야인의 작용을 활용한 지혜. 키위에 있는 액티니딘은 고기의 소화를 돕는다. 과일은 단백질 분해 요소가 풍부해서 육류와 함께 먹으면 효과. 모든 동식물에 함유된 식이요소는 위력이 있다. 죽는 순간 체내 요소가 활동해 자기 몸을 분해하는 것이다. 고기, 채소, 과일은 모두 자신의 효소로 자기 몸을 녹인다. 하일 박사는 이를 사전 소화라고 불렀는데 음식이 어느 정도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소화효소를 적게 쓰게 된다. 그 결과 대사에 쓰일 효소의 양이 많아진다. 48도에서 2시간, 50도에서 20분을 버틸 뿐이며 53도에서 활동성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날로 섭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생식의 힘으로 되살아난 동물원, 생식이 우리를 질병에서 해병시켜 줄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생활습관병을 떠안고 사는 동물은 인간과 이들이 기르는 가축과 애완동물, 동물원의 동물뿐. 가장 큰 이유는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은 병으로 죽지 않는다. 수명이 다해서 죽든가 먹이사슬에 의해서 먹혀 죽는다. 야생동물의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효소가 많은 나름식을 먹고 과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의 링컨파크 동물원의 동물들이 병으로 죽는 동물이 적기로 유명한 곳.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생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 동물원도 과일식 주어서 영양으로 동물들은 병에 잘 걸렸고 단명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가 사자, 호랑이 등의 육식동물에게 생고기, 뼈간 등 주고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에게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의 채소 함께 주자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번식력도 완성, 새끼들의 성장도 순조로웠다.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동물원들이 먹이를 날 것으로 주고 있다. 필라델피아 동물협회의 병리학자 폭스 박사, 1923년부터 20년 결초 동물들을 조사 질병이 무려 30종류 이상이었다. 급성 혹은 만성위염, 십이지장 궤양, 장, 간, 신장, 부신의 질병, 심장병, 악성 빈혈, 갑상선 질환, 관절암, 폐결핵, 혈관 질환, 암 등이 나타났다. 인간이 걸리는 질병과 같거나 매우 유사했다. 제외 효소의 비밀2. 우리는 지금 효소 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 생식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은 동물들과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 무렵까지만 해도 없었던 질병, 변비, 충수염, 대장염, 대장개실증, 치질, 궤양성 대장염, 대장용종, 대장암 등의 소화기가 질병이 팽개고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도 증가. 그 이유는 대자연에 적응하며 발전시켜온 식생활이 서구식 식생활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고기 유제품, 빵, 사탕, 초콜릿, 과자 중심의 서구식 식생활에는 식이섬유와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은 극히 적고 효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전통식은 우리 민족의 체질 맞춤식이다. 식사만큼은 서구식보다 전통식이 여러모로 좋다. 신석기 시대부터 곡물, 채소,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해왔다. 라스카 시대 대무 천황이 육식 금지령을 공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인은 동물성 식품을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았다. 단백질 분해 능력이 약해져 단백질이 장 속에 남기 쉬운 체질이 되었다. 일본인은 서양인보다 2m나 더 긴 9m다. 긴장은 식이섬유하면 식물성 식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지난 결과다. 일본인은 췌장이 작아서 인슐린 분비가 적은 편이다. 현미같이 정제도가 남은 곡류 위주의 식생활에 적응하면서 정착된 체질, 위산 분비도 적어서 서양인의 반 정도에 불과. 서양인은 단백질을 재빨리 배설하는 체질, 즉
즉 장이 짧고 위산을 대량으로 분비함으로써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부패해서 유해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일본인 서구식 식생활화되면서 암,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30년 동안 20만 명이나 넘어섰다. 알츠하이머병이나 노인성 질환, 비만, 생활습관병이 급증하고 있다. 잘못된 식습관을 다시 되돌아보자. 체외효소의 비밀 3.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1. 금방 짠 주스로 풍부하게 마신다.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 항산화물질인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몸에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 당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만들면 다양한 영양소 한꺼번에 섭취, 단시간에 지나면 영양소 파괴된다. 금방 짜서 먹자. 위가 텅 비었을 때 씹듯이 마시는 게 소화가 잘 돼 흡수도 원활해진다. 특히 씹듯이 마시면 타액 속 소화효소가 작용해서 소화가 더욱 잘 된다. 마찰열이 적은 저속주소로 만들어 산화를 최소화한다. 강판에 갈아서 먹는다. 채소와 오일 강판에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속에 갇혀있던 효소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씹어 먹을 때보다 두세 배나 많이 효소를 섭취한다. 효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강판에 갈 때는 잘 씻어 껍질째 갈자. 무농약이나 저농약 고르고 무농약 식품은 하룻밤 물에 담가 흘려버리면 된다. 갈아먹기 좋은 과일은 사과, 채소, 무이다. 참마, 당근, 생강, 샐러리, 순무, 마늘, 연근, 양파, 오이도 좋다. 다 무엇이든 갈아서 바로 먹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산화가 진행돼 효소의 활성이 사라진다. 금속재로 만든 날이 뾰족한 제품의 채소의 세포막을 파괴해 요소를 활성화하기 쉽다. 제외 효소의 비밀 3. 식이요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발효식품으로 장내 세균을 늘린다. 발효식품,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식품에 함유된 전분이나 당, 단백질 등을 분해 합성해서 높은 영양가의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 식품. 나토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라파제 같은 여러 종류의 소화효소 생겨난 특히 나토키나아제는 콩을 발효시킬 때 나토균이 공의 성분, 영양성분을 섭취 및 생육하면서 만들어내는 혈전 용해 효소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군을 비롯한 다량의 항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나토키나제의 끈적한 점성 성분에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혈전을 녹이고 프로루키나제, 혈전 용해 효소의 전단계 물질 활성화하는 힘이 있어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 나토에는 라이소자임 효소도 함유되어 있다. 눈물, 콧물, 모유 등에 들어있다. 라이소자임은 진정세균, 소기관을 가지지 않는 원액 생물 중 고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膜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 작용이 마치 세균을 녹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균 효소라고 불린다. 라이소자임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도 있다. 나또 먹을 때 잘 썩어서 강화하는 것이 유익한 효소들을 제대로 흡수하는 비결이다. 발효식품으로 장내 세균을 늘린다. 콩은 삶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미소 된장이나 간장으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먹으면 된다. 한국의 김치, 독일의 양배추 김치인 사워크라우트, 유럽 각지의 피클 등도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매우 질이 좋은 소화효소 보조제다. 이 식품들을 매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효소 보조제로 체내 효소의 온전을 돕는다.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줄어든다. 식재로 살아있는 효소를 듬뿍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한 양 전부를 음식으로 보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효소 보조제를 추천한다. 질 좋은 효소 보조제를 복용하면 음식의 소화가 잘 돼서 체내 효소를 온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화효소 만들어낸 췌장이 쉴 수 있다. 소화 흡수, 에너지의 생산 및 배설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체내의 독소 배출도 원활해진다. 봉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겉껍질을 파괴하는 역할하므로 병에 잘 안 걸리는 면역력이 높은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암에도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자는 암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의 피막을 분해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 효소가 많아지면 암의 증식 반응에 관여하는 유해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 질 좋은 효소 보조제는 엄청난 면역 활성 효과가 있다. 미국에선 효소 보조제 1위, 비타민이 2위다. 체외 효소의 비밀 4. 장내 세균의 효소는 체외 효소다. 장내 세균이
대사물질을 만든다. 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은 입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입에서 들어온 음식물이 지나는 길이다. 항문까지 긴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와 마찬가지로 항상 외계의 자국에 노출되어 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일부를 주된 영양원으로 삼아 분해와 합성 등의 발효 활동을 통해 증식하고 다양한 대사물질을 만들어낸다. 그 분해와 합성에는 유익균의 효소가 활약한다. 장내 세균은 인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인체와 공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지닌 효소도 체외 효소로 분류한다. 이들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대사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대사물질은 단세 지방산이라 유기물이다. 면역력의 신세계, 장 면역력, 질병의 근본 원인은 장의 부패, 에너지 대사의 방향, 음식, 장, 혈액, 세포 조직이다. 그래서 장과 혈액, 세포는 삼위일체로 본다. 물론 효소는 이 과정 모두에 크게 관여한다. 질병은 음식, 장, 혈액, 세포라는 에너지 대사의 방향과 관련이 깊다. 서양 의학에 의하면 협심증은 심장의 근육에 영향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켜서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흘러들어가지 못해 일어나는 병, 심근이 괴사하면 심근경색이 된다. 치료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투여해서 관상동맥을 넓히는 방법을 쓴다. 그러나 저자의 생각의 원인은 다르다. 1. 관상동맥의 협착이다. 2. 혈류악화나 혈액의 오염. 3. 혈류악화나 혈액 오염을 일으키는 장의 부패. 4. 장을 부패시키는 물질들. 네 번째가 원인 중에 원인, 협심증의 원인이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재발한다. 장 부패시키는 물질들은 잘못된 먹거리, 잘못된 식사 습관, 역치를 넘어선 과도한 스트레스,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이다. 면역력의 신세계, 장면역력, 질병의 근본 원인은 장의 부패, 에너지 대사의 방향, 잘못된 먹거리,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 산화된 식품, 기름,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간 식품, 고기, 생선, 달걀, 백설탕, 리놀렌산,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장은 부패한다. 잘못된 식사 습관, 저녁 8시 이후에 식사, 아침을 가열식을 먹은 습관, 과식, 먹고 바로 주는 습관, 대강 씹고 삼키는 습관,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장을 부패하게 만든다. 역치를 넘어선 과도한 스트레스, 역치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자극량이다. 초과하면 몸의 장애 발생, 뇌장관계라고 해서 뇌와 장은 자율신경으로 연결돼 있다. 뇌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설사나 변비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소화 흡수에 이상이 생기고 장내에도 유해균이 많아지게 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물질, 전자파, 방사능, 담배연기, 전류농약, 성면, 환경호르몬, 곰팡이류 등이 몸에 흡수되어 장이 부패한다. 4번은 현대인을 둘러싼 악의 포위망과도 같다. 서양 의학 혁신증 치료는 장의 부패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원 치료에 이르지 못한다. 독소를 몸 안에 들이지 않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 건강한 소화와 흡수 대사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협심증 재발, 효소의 낭비를 막는 생활과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질병 치유의 기본인 것이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건강의 비결은 깨끗한 혈액이 좌우한다. 깨끗한 혈액이란 미세순환, 즉 모세혈관의 혈류가 매우 좋다는 뜻이다. 병에 걸리면 최종 단계가 혈액 오염과 그로 인한 모세혈관의 폐색이기 때문이다. 혈액은 심혈관계 내부를 순환하는 물질로 생명 유지에 중요하며 주된 역할은 산소,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의 영양소를 나르는 운반, pH 호르몬, 체온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완충 병원체, 이물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어로 구분할 수 있다.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해 대동맥, 대정맥 같은 굵은 혈관, 동맥, 정맥과 그 지류인 모세혈관으로 이어진다. 전체 길이는 1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 그중 90%가 모세혈관이다. 그 모세혈관에서 각 조직으로 영양과 산소가 전달되기에 조직은 기능할 수 있다. 만약 조직이나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도달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기아 상태에 빠지고 얼마 안 가 우리 몸은 병에 걸리고 만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으로 모세 혈관의 혈류 개선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은 미세 순환을 개선하는 효소의 힘, 혈액에서 영양과 산소 운반하는 역할은 저격을 속 헤모글로빈이 담당한다. 폐에서 산소를 넘겨받은 척혈구는 온몸의 조직에 산소 공급하고 돌아올 때는 조직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한다. 적혈구가 극모세혈관보다 크지만
원반형의 한가운데를 접어서 극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거나 당뇨병이 고혈당이거나 활성산소가 많으면 적혈구가 딱딱해지면서 변형 능력이 쇠퇴한다. 또 산화된 기름이나 당화 산백이 늘어나면 적혈구들이 마치 엽전을 꿰놓은 것처럼 서로 달라붙어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겹쳐 있으면 표면적이 줄어서 운반할 수 있는 산소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이다. 영양소와 산소가 전달되지 못해 조직이 기아 상태에 빠지면 활성산소가 출현한다. 정상세포를 괴롭히는 유해한 산소 때문에 세포 속 DNA를 손상, 변이 일으켜 암으로 발전한다. 암은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 발생한다. 미세순환이 악화된 조직은 암에게 절호의 번식처다. 혈류가 나쁘기 때문에 면역세포인 백혈구도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오지 못한다. 미세순환이 개선되는 것은 효소가 살아있는 식품 섭취하는 것. 혈액은 장에서 만들어진다. 혈액은 건강한 사람이어도 끊임없이 상태가 변한다. 음식 먹고 몇십 분만 지나도 혈액의 상태가 급변한다. 그 정도로 먹는 음식은 중요하다. 먹는 음식이 건강을 좌우하는 이유는 피가 되기 때문이다. 장과 혈액과 세포는 삼위일체다.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혈액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먹는 음식이 장에서 혈액이 된다. 그 혈액이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몸을 만든다. 그러니 질병의 원흉은 혈액 오염이며 혈액을 오염시키는 표면은 건강하지 못한 장과 나쁜 음식이다. 인간의 장기 중 노화가 가장 빠른 곳은 1. 장, 2. 신장, 3. 뇌, 골력근, 장과 신장인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노화 방지로도 직결된다. 장과 면역은 평행군과 이물질의 암살자, 뇌는 장의 끄트머리에서 태어났다. 영을 흡수하는 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장을 따라 신경이 발달했고 그 신경의 끄트머리가 팽창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도 생겨났다. 뇌 신경보다 장의 신경이 형님이다. 수장 그리고 장과 면역.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 많은 것은 장이다. 신경으로 덮인 장관은 간, 췌장 등 소화, 흡수 작업 지시한다. 장관은 몸의 안이자 밖이다. 소화기관의 안쪽 점막은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세균이나 병균 같은 외적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소장에는 수많은 면역세포가 집중되어 있다. 면역세포의 일종으로 림프구가 70%는 소장에 집중되어 있다. 대장 10%, 종양 면적도 80% 소장에 있다. 이들을 장관 면역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매크로파지나 수장세포 등이 인식하고 림프구의 킬러 T세포나 NK세포 등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반응 일으킨다. 이들은 병균과 이물질의 암살자다. 나이 들면서 면역계의 중심이 이동한다. 장관 면역을 활성화시키면 몸 전체의 면역력 강화로 이어져 암이나 기타 질병의 치료도 효과 볼 수 있다. 암을 예로 면역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인간의 몸에서 매일 1조 개의 세포가 죽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 개중 세포의 DNA에 복사하지 못한 불량품 5천 개 정도가 있다. 복사 오류난 세포는 아포토시스로 대부분 죽지만 죽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암의 씨앗이 된다. 이들을 퇴치하는 것이 면역세포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 면역세포들은 암의 씨앗,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체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인간의 면역력은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지는데 20대 절정, 40대는 절정기의 절반, 50대는 절정기의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 면역세포의 주역인 림프구를 만드는 흉선이 퇴화되기 때문이다. 암이 40대부터 늘기 시작해 고령이 될수록 많아지는 이유다. 중년 이후에는 면역계의 중심이 흉선에서 장관 림프 조직으로 이동한다. 장과 면역은 장내 환경만 좋다면 고령이 되어도 계속해서 기능한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다. 변의 색깔로 면역력을 체크한다. 좋은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변의 색은 담즙 속에 있는 빌리루벤이란 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빌리루벤은 담즙 색소를 이루는 등 황색 또는 붉은 갈색의 물질로 노화된 적혈구가 분비될 때 헤모글로빈이 분해되어 생긴다. 변의 산도에 따라 빌리루벤의 색이 변해서 산성에서는 황색을 띤 오렌지색이, 알칼리성에서는 검은스름한 다갈색이 된다. 장 속에 비비더수균이나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많으면 장 내부는 약산성 띈다. 그래서 건강한 변의색 또는 황색에 가까운 색이 된다. 반대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속은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변은 검은스름한 색을 띈다.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서 증가하면 황달을 일으킨다. 변이 굵고 길며 물에 뜨는 것이 이상적이다. 설사, 변비 둘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서 몸에 좋지 않다. 변비보다 설사가 낫다. 설사는 일종의 독소 배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비가 생기면 유해균과 그로 인해 생성된 인돌, 스카톨, 아민 같은 질소 잔류물이 장에 머무르는데 생활습관병을 포함한 온갖 질병이 생겨나기 쉽다. 설사, 변비 결국 체내 효소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배변 양과 횟수도 중요하다. 배변은 하루에 보는 양이 적더라도 두세 번 보는 편이 좋다. 대장 내 체류기 시간이 길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배변을 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의 무한한 능력. 생활습관병의 근원은 식이섬유가 빠진 식사. 영국의 데니스 버킷 박사. 모든 생활습관병은 금세기의 식생활이 식이섬유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다. 식이섬유가 장벽을 자극함으로써 위장의 운동과 소화액의 분비가 활발해진다. 장내 세균은 식이섬유를 영양분 삼아 번식해 비타민 B군을 합성, 소장에서의 소화 시간을 늘림으로써 당분이 장에 흡수돼 혈당치가 상승하는 정도를 완화, 대장에서의 음식물 통과 시간을 줄이고 장내 세균의 작용으로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 담즙산의 제입수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내린다. 유해물질, 중금속을 흡착해 함께 배출됨으로써 바람의 위험성이 줄인다. 식이섬유의 종류, 물에 녹는 수용성, 펙틴, 구아검, 글루코만난, 호코이단, 알킨산, 물에 흡수하면 끈적끈적해지면서 젤리처럼 부풀어올라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의 흡수가 억제되어 혈중 콜레스테롤과 간 내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담즙산은 콜레스테롤 원료를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이다. 지방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 간 소장 담낭 속에 일정량 비축해 지방을 소화 흡수해야 하는 시점에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 그 역할이 끝나면 재흡수돼 다시 간으로 보내진다. 이를 담즙산의 장기 순환이라 한다. 젤리 상태가 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즙산을 흡착해 배설된다. 그러면 담즙산의 비축량에 부족분 생겨 재생산한다. 이때 간이나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사용한다. 그 영향으로 동맥경화증이나 고콜레스테롤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담석증의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 당분의 흡수를 낮춤으로써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마가 당뇨병 예방, 식염 등 나트륨과 결합하기 쉽기 때문에 고혈압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나트륨과 결합한 젤리 상태 수용성 식이섬유 대장으로 보내져 체외로 배출된다. 이것이 혈압을 내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식이섬유가 생활습관병에 효과적이란 이유다. 식이섬유는 비비더스균 같은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세균의 균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정맥류도 식이섬유 부족의 원인이다. 식이섬유 종류, 불용성 식이섬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는, 글루칸, 키틴, 키토산,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 흡수 작용이 강하고 보수성이 높다.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면 몇 배에서 몇십 배로 팽창해서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운동이 왕성해진다. 그 덕분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빠르고 부드럽게 체외로 배설된다. 높은 흡수력으로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에 변비해소와 숙변의 배설에도 효과가 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물질을 흡수해서 체외로 배출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당질의 불필요한 흡수나 급격한 흡수를 막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원활한 배변을 유도해 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을 배설한다. 고질 혈증이나 당뇨병, 동맥경화증을 막고 암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장내세균은 식이섬유를 좋아해. 장에 사는 생물인 장내세균은 인간과 공생관계에 있는 미생물로 제3의 장기라고 불린다. 우리 몸은 그들의 숙주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의 일부를 주된 영양원으로 삼아 살아간다. 장내세균은 대장의 중심부에 살고 조장 소화 일어나지 않는 회장 부분에도 존재한다.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유익균, 비비더스균이나 유산균처럼 몸에 좋은 영향 미친다. 유해균, 웰치균, 대장균처럼 나쁜 영향 준다. 중간균, 둘 중 오세안 쪽에 붙는다. 유익균 3, 유해균 1, 중간균 6인 상태가 이상적이다. 유익균의 역할,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설하는 지질대사 활성화, 병균을 배제하며 유해한 발암물질 분해하고 배설, 요소의 활성화, 비타민 합성, 호르몬 생산, 장내 pH 조정, 장연동운동, 활성화, 항상성의 유지 및 조정 관여, 쾌락물질인 도파민 뇌에 보내거나 면역계 활성화한다. 장 속에서 유해균의 지배력이 떨어져서 균형이 무너지면 유익균과 중간균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생체의 면역계에도 영향을 줘서 감염증이나 알레르기, 궤양성 대장염, 암, 비만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만든다. 식이섬유의 역할, 콜레라균, 이질균 침입하면 공격한다. 이처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식이섬유의 뜻밖의 위력. 장내세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산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장내세균 가운데 유익균의 수가 증가.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신경증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장내세균이 감소하거나 난조에 일어난다. 장내세균의 역할 중에 쾌락물질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뇌로 보내는 작용이 있다. 사람의 행복도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뇌 물질이 만들어내는데 원료가 필수 아미노산이다. 체내로 흡수된 필수 아미노산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모습이 바뀌어서 뇌로 보내지는데 장내 세균이 전구체 생성하는 일을 한다. 장내 세균이라는 생산 공장이 유해균이라 황폐해져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기분을 맛보지 못한다. 불안감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장내 세균이 감소해서 장내 플로라의 상태 엉망일 확률이 높다. 그 결과 쾌락물질인 전구체가 제대로 합성되지 못해 뇌 내에서 도파민 같은 쾌락물질이 들어온 것이 줄어든 것이다. 자살률이 낮은 멕시코는 식이섬유를 가장 많이 먹는다. 장내 세균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좋아한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 두부, 유부 같은 콩 제품에도 풍부하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엉, 쌀롯, 마늘, 아보카도, 과일류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미소간장, 낫또, 식도, 절임 등에도 있다. 면역력의 근원 단세지방산, 대장이란 장기는 변을 만들고 장내 세균의 활동으로 유해물질을 분해하거나 배설하는 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단세지방산이란 유기산의 작용으로 장내부가 발효 상태일 때 생겨난다. 장의 발효 상태란 질 좋은 탄수화물, 올리고당 전분 식이섬유, 적정량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장내 환경이 매우 좋은 상태를 뜻한다. 발효로 생긴 단세지방산의 95%는 대장 점막으로 흡수돼 모든 소화관과 전신에 있는 장기의 점막 상피세포를 형성하고 증식을 책임진다. 대장 점막 등은 단세지방산이 에너지원이다. 단세지방산이 없으면 대장벽을 유지할 수 없고 부족하면 점막에 틈이 생겨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하기 쉬워진다. 단세지방산에는 점액을 분비시키는 작용까지 있어서 부족하면 위액장애, 췌장애,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위는 점액이 없으면 위벽에서 나오는 강력한 염산에 금세 구멍이 뚫려버린다. 침, 눈물, 콧물 같은 체액도 단세지방산이 만든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도 작용해 에너지의 활성화, 촉진, 장의 pH를 내려서 약산성으로 만들어 살균력 높인다. 단세지방산은 암의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에도 관여하는 등 항암 효과까지 있다. 우리는 장을 오염시키는 독을 먹고 산다. 장이란 나무를 이해해보자. 나무는 뿌리가 있고 뿌리는 영양을 흡수하는 세포가 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과 에너지를 흡수 못함. 우리 몸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장의 장육모다. 영양 흡수하는 세포가 있다. 나무의 토양은 우리 몸에서는 장의 내용물에 해당 토양이 부패되고 오염되면 나무는 얼마 못 가 말라 죽는다. 우리 몸도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 병들고 만다. 장을 부패시키는 독들, 식품 첨가물, 잔류농약, 필요 이상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 당지수가 높은 식품, 백설당, 자당의 과잉 섭취가 독이다. 독은 장내 토양을 부패시킨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산화식품도 독이다. 시간 지난 튀김, 오래된 건어물 등 체내 발생한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시킨 뒤 도미노처럼 몸의 조직을 파괴하므로 암, 심근경색, 뇌졸중 유발, 트랜스 지방도 독이다. 천연식품 기름에는 들어있지 않은 지방산, 액상의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 첨가해서 굳히는 과정에도 생긴다.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비스킷이나 스낵, 식빵 등을 만들 때 쓰인다. 우리는 장을 오염시키는 독을 먹고 산다. 리놀렌산은 적정력을 초과하면 독으로 변한다. 과다 섭취하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소판 응집이나 혈관, 외소와 같은 작용을 일으켜 결국 뇌졸중, 심장병, 암의 원인, 알레르기 같은 면역계 질병에 커다란 영향, 포테이토 같은 스낵, 마가린, 마요네즈, 드레싱, 인스턴트 라면,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을 올려주고 콩과 보리, 쌀 등에 들어있다. 건강법에 좋은 음식 먹는 방법과 함께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화불량은 무섭다. 식사통에 섭취된 3대 영양소를 분리하는 작업은 엄청난 준노동. 그런 소화 작업을 체내 효소가 맡는다. 소화 작업을 할 때는 1만 개의 구슬을 꿰어 만든 목걸이를 구슬 하나만 남을 때까지 분해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0개나 20개씩 붙은 채로 대장까지 갈 때 이것이 소화불량이며 소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화불량은 만병의 근원이다. 소화불량이 생기면 대장 내에서 부패나 이상 발효, 지방의 산화가 일어난다. 부패는 단백질의 과다 섭취, 이상
지상 발효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 산패는 지방의 과다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채소화되지 못한 잔류물은 장에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유해균의 대량으로 늘어나 유익균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진다. 유해물질 만연하고 대장벽으로 흡수. 문제가 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다. 과잉 아미노산이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질소 잔류물을 만들어 스카톨, 인돌, 아민, 페놀,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강력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 만들어낸다. 혈액을 오염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이나 난치병 유발하는 근원이 된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지방의 과다 섭취는 소화불량, 장내 부패, 장내 이상 발효, 장내 산패, 유해균 대량 증가, 유해균 대량 감소로 장내 세균의 균형 분가, 장내 유해물질 만연, 장내 유해물질이 대장벽으로 흡수, 혈액오염, 만성질환이나 난치병 유발, 소화불량 일으키는 10가지 요인, 가열식만 먹고 생식이 극단적으로 적은 식생활, 밤늦게 식사하거나 식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만성 수면 부족 원인, 매 끼마다 과식, 아침에 밥빵, 달걀이나 햄 등의 가열한 고형물 섭취,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이나 식이섬유 적은 식품, 과다 섭취, 백설탕이 들어간 과자류 과다 섭취, 장기간의 화학약제 복용, 콩 등의 큰 씨앗을 날로 먹는 습관, 산화한 유지나 트랜스지방산을 사용한 식품 섭취, 기타 지방을 과다 섭취, 알코올류의 과잉 섭취, 흡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는 1250에서 1650 칼로리 정도 충분, 평소 먹는 양으로 환산하면 배를 6부를 채우는 양, 인간은 혈당치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성장 호르몬 등 몇 종류나 되지만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뿐이다. 아침은 배설 시간대로서 고용물 위주의 식사는 소화에 시간 걸리고 부담 느끼니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소화 잘 되고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